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게 된다면 과연 경질을 당할 것이냐 당하지 않을 것이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일단 포스테코글루는 유로파리그에 참가하는 한 감독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재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 굉장히 안전한 상태다. 그러면서 늘 똑같지만 현재 유로파리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 대회 기간 동안 감독을 맡는다는 것은 늘 확실했다 라고 이제 로마노 기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유로파리그의 기간이 끝난다면, 그러니까 유로파리그에서 탈락을 하는 순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토트넘 소식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골드 기자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프랑크푸르트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만약에 프랑크푸르트전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레비가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메이슨 코치가 경기가 끝난 이후에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토트넘은 이번 시즌이 가장 역대 낭비된 시즌, 좋지 않았던 시즌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고통, 좌절, 그리고 비난 속에 있는 시즌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누 기자도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이 된다면 후계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그 후계자는 이라올라, 그리고 풀럼의 실바, 그리고 인터밀란의 시모네 인자기 등 이제 토트넘이 원하는 감독들의 리스트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라올라가 이번 여름에는 본머스에 남기로 결정을 했다 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했었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 4강전에 올라가면서 당연하게도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전에서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된다면, 혹은 결승에 올라갔을 때도 패배해서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마도 이번 시즌 좋지 않은 경기력과 경기 결과들,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아예 성적 자체가 역대 최악의 성적이잖아요. 현재 토트넘이 16등, 물론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지만 울버햄튼과의 승점이 뒤집히면서 16위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은 32라운드까지 치룬 상태인데, 32라운드의 기준으로 모든 시즌을 놓고 봤을 때 토트넘이 15등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15등 밑으로 내려갔던 시즌이 쭉 내려보면 현재 가장 가까웠던 시즌이 97-98 시즌입니다. 16등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93-94 시즌 17등까지 떨어졌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자체가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이후에는 세 번째로 안 좋은 성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토트넘의 역사상 성적을 봐도 이번 시즌 현재까지 토트넘이 32라운드에서 17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얼마나 안 좋은 기록이냐, 토트넘의 역대 가장 안 좋았던 시즌이 76-77 시즌입니다. 이때 당시에 32라운드까지 했을 때 18패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기록이 17패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에요. 그리고 03-04 시즌에 17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12-13, 1912-1913 시즌에 17패, 1909-1910 시즌에 17패를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은 정말 역대급 좋지 않은 시즌이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는 순간 바로 경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노 기자가 현재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생각이 없는 상태다, 유로파리그가 끝나기 전까지는 감독을 맡을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동시에 마르코 실바 감독을 주시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노 기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로마노는 레비가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뒤이을 감독을 찾고 있는데, 그 감독 중에 하나가 실바 감독이다. 그리고 풀럼에서 현재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르코 실바 감독이 현재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상태고,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가 유로파리그의 성공, 우승에 달려있지만 몇 주 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고될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 토트넘은 여러 감독들을 살펴보고 있고, 그 감독 중에 하나가 마르코 실바 감독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라올라 감독은 현재 본머스에 남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머스에 이라올라 감독이 남게 되면 바로 마르코 실바 감독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유로파리그를 우승한다고 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최근에 캐러거가 칼럼을 쓴 게 있는데 어떤 제목으로 썼느냐?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테나흐 감독 딜레마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테나흐 감독 딜레마는 어떤 거냐면 유로파리그 우승은 맨유가 지난 시즌 테나흐 감독 지휘 아래서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경질되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좋지 않은 시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FA컵 우승을 했으니까 다음 시즌도 테나흐 감독으로 갔는데 테나흐 감독이 바로 그 다음 시즌에 매우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초반부에 경질을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딜레마에 토트넘이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토트넘이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다면 미래를 놓고 아주 큰 난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캐러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냐면 레비가 유로파리그에서의 성공과 실패 이것만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토트넘은 지난 시즌 그러니까 이게 캐러거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테나흐 감독이 FA컵 우승을 시킨 이후에 테나흐를 잔류시켰던 맨유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토트넘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FA컵 이후처럼 테나흐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갑작스럽게 우승을 한 다음에 해고되지 않았던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진 않을 거다. 그때 당시에는 테나흐 감독이 우승을 해버리니까 서포터들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FA컵 우승의 영광에 도취된 탓에 래클리프 회장과 이네오스가 테나흐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 래클리프 회장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이 결정이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좀 대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는 것만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감독 자리를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우승에 더해서 다시 좋은 성적과 좋은 경기력 그리고 설득력 있는 승리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그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경기력을 보고 토트넘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난 시즌 초반 포스테코글루가 부임한 이후에 처음 몇 달 동안 간직해 왔었던 그 기대감 그 정도의 수준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에 관계없이도 심지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당연히 이제 유로파리그가 가장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스스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 토트넘과 이야기가 됐었던 그런 경기력을 나머지 경기들에서 보여줘야 된다. 물론 리그가 지금 아무런 의미 없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울버햄튼전처럼 무기력하게 패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팅엄 포레스트전, 리버풀전, 그리고 이제 뭐 유로파리그 4강전 사이에 웨스트햄 그리고 팰리스, 아스톤빌라, 브라이튼 이런 경기들이 있는데 이 경기들에서 정말 희망 없는 경기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보데글림트와의 경기에서도 어쨌든 일정 수준의 이상의 경기력까지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원칙 축구 철학을 버리면서 굉장히 현명한 경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디애슬레틱에서 나온 칼럼인데 토트넘은 이번 시즌 정말 참혹한 결과물을 얻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패했고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에서는 리버풀에게 참패 그리고 팬들은 팀의 승리를 지켜보겠다는 희망보다는 도덕적인 의무감 그러니까 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로잡혀 독일로 향했다. 사실 승리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예상과 달리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승리의 이유가
평소와 달리 성숙한 모습으로 수비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토트넘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1월 달에 리버풀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던 이 승리 이후에 상위 레벨에 있는 팀을 상대로 승리했던 유일한 경기가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 1월 달에 이겼던 리버풀전도 토트넘이 본인들의 토너먼트에서 패배를 하면 떨어지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거의 이번 시즌 처음으로 수비적인 경기를 했던 날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경기가 프랑크푸르트전 2차전. 이 경기가 이제 리버풀과의 그 경기 이후에 처음으로 또 수비적으로 경기를 접근했던 날이다 보니까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철학을 버렸을 때 좋은 경기력과 결과,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좀 썼을 때, 그런 스타일이 나왔을 때는 좋지 않은 면들이 나왔어요. 이 장면이 뭐냐?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모두 전진해 있고 하프라인을 밟고 있는 상황. 이때 상대팀 골키퍼가 그냥 한 번에 롱킥을 때려주는데, 상대 공격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토트넘의 수비가 하프라인을 모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라인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하프라인만 밟고 있다가 롱킥이 뒤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하프라인 자체가 오프사이드 라인이다 보니까 보통은 상대 수비수들이 하프라인 살짝 뒤에서 수비 라인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다 보니까 공격수 입장에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신경 쓰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트넘은 그럴 이유 없이 하프라인만 밟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롱패스로 뒷공간이 열리면서 공격수에게 한 번의 패스가 연결이 됐고, 여기서 사실상 1대1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가까스로 반더벤이 달려들어서 태클을 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이 장면이 정말 똑같습니다. 어떤 장면과 똑같냐?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첼시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반더벤과 로메로가 하프라인을 밟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뻥 뒷공간으로 차주면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하프라인을 밟고 있다가 그냥 롱패스를 보고 뛰면 됩니다. 그러면 오프사이드 라인에 안 걸리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면서 그대로 1대1 찬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패스를 받아서 실제로 완벽한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비카리오 골키퍼가 1대1 찬스를 막아내긴 했지만 정말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수비 라인을 내리는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겼던 그 중요한 컨셉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본인의 축구 스타일이 저렇게 하프라인을 밟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에 우승을 해도 본인의 스타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현재 토트넘의 축구는 리그 16위까지 떨어질 만큼 좋지 않은 전술과 경기력,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주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납득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단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최우선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승한 이후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계속 다음 시즌의 감독으로 맡길 수 있을지 없을지 이 판단을 맨유라는 또 좋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맨유가 지난 FA컵 우승 이후에 테나하 감독을 유임시켰다가 결국에는 래클리프 회장이 그 선택이 실수였다, 이렇게 회장이 본인의 선택을 실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승 때문에 이 감독을 다음 시즌에 다시 감독으로 맡긴다라는 선택을 토트넘이 과연 할지, 아니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우승한다 하더라도 다른 감독으로 교체를 할지, 이 선택이 토트넘의 다음 시즌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